실사화로, 혹은 다른 의미로 더 지리는 실사화로, 때론 눈물이 절로 나는 실사화로, 어쩔 땐 애니메이션을 뚫고 나온 것 같은 미친 실사화로,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러 실사화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재미와 슬픔 혹은 빡침을 선사하고 있죠. 그래서 준비한 66번째 지리는 시리즈, 여러 의미로 지렸던 실사화 작품들 바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동명의 레전드 만화를 실사화한 영웅 진격의 거인입니다. 그 첫 시작을 알린 이 초대형 거인의 비주얼은 예고편 공개 당시 코즈미 코로를 방불케 하는 지리는 포스로 전세계 팬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허나 그것도 잠시, 막상 전투가 시작되고 슬그머니 합류하던 거인족의 비주얼은 이건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단번에 좆됐다는 거 아니 특촬물 수준의 짜치는 연출 수준을 보여주었죠. 또한 작중 입체기 동장치를 활용해 지리, 활강 액션을 선보였던 애니메이션 버전과는 달리 정작 실사판에서 액션과 배경이 따로 노는 엉성한 CG가 엄청난 이질감을 선사했는데요. 특히 원작 애니메이션 연출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실제 촬영으로 넘어가며 너프된 액션 임팩트는 더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다음은 마찬가지로 원작 피구왕 통키의 아성을 통째로 무너뜨린 이 분야의 레전드 사례이죠. 히데이 괴자 불꽃슛 통키입니다. 내가 이게 뭐야? 시작부터 알바놀 시전 중인 이 꼬마의 정체는 놀랍게도 통키. 이어서 맞죠? 웬 아재가 등장하는데 건방진 자식. 통키야? 저 형이 우리 학교 피구부 부주장? 곤통탄이야. 초등학생이었죠. 내가 이게 뭐야? 하지만 피구부에 찾아간 통키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옵니다. 뭐야? 권총은 동안축이었던 것이었죠. 태동초 피구부가 아니라 태동건설 컨테이너를 잘못 찾아온.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초딩, 왜 이리 소란이야? 최소 38년 꾸는 듯한 주장이 나타나죠. 게다가 원작의 만화적 감성은 개뿔. 집단으로 아동학대를 이어가는 태동건설 아재들과 선배님, 얘는 어제 전학온 아이예요. 맹태의 진도 18,000 메소드 연기, 심지어 필살비기인 회오리 슈 연출은 웬 모기 소리를 곁들인 자체 슬로우 모션으로 퉁치는 등 그야말로 수많은 명장면을 낳는 대참사를 기록했는데요. 심지어 이 괴작은 대놓고 통키란 이름을 차용하면서도 당시 일본 제작사의 허가를 1도 받지 않고 만들어진 불법 제작물이었다고 하죠. 다음은 이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제작비 99%가 이 친구 왁스빌 것 같은 레전드 영화 드래곤볼입니다. 초딩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고 총기나 살 조지는 사이코패스 부루마와 이에 지지 않고 곧바로 성추행을 갈겨버리는 촉법소년 오고, 심지어 영롱함을 자랑하던 원판의 드래곤볼은 이건 말이야, 드래곤볼이라는 거야. 사구치타 세배원 인형탈 알바 중인 바다고 복자와 영구가 떠오르는 혁명의 무천도사 비주얼, 그리고 그 눈을 빙자한 드라이 아이스에 이어 시리즈의 하이라이트인 에네르기파의 연출은 그냥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19년 후 이대로 끝나나 싶었던 이 재앙은 무려 할리우드 리메이크란 전폭적인 제작 지원 속에 죽지도 않고 또 돌아오게 되죠. 바로 세기의 똥망자 드래곤볼 에볼루션입니다. 시작부터 영화의 운명을 직감한 듯 눈에서 포칼을 짜내던 주인공 오공과 뭐요? 흑역사를 맡아버린, 아니 야무치역을 맡아버린 우리 주니어, Let's go. 그리고 MCU뿐만 아니라 드래곤볼까지 침투했나 싶었던 이 스크롤은 다름 아닌 메인 빌런 피콜로였죠. 정말 실사화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싱크로 따윈 개나 줘버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머리 풍성한 대배우 주윤발은 I am 무텐 로시. 무천도사입니다. 페스티벌. 게다가 세계관 최강자의 포스는 온데간데 없이 You have to control two things at once. 그저 개그캐로 소비해버리죠. 어찌됐든 최종 결전이 이어지는데 UCC 공모전인가요? 원작의 스피디한 섬광 액션은 개뿔. 한국가스공사 UCC 공모전인가요? 긴장감이라고는 1도 없는 최종 결전이 끝나고 말죠. 그 당시 순 제작비가 무려 45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회식비가 440억이었나. 그 결과 사상 최강의 IP인 드래곤볼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폭망을 기록한 다른 의미로 영화사의 한획을 그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뽑은 영화의 베스트 한 줄 평은 드래곤볼 7개를 모아서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을 지워달라는 소원을 빌고 싶. 다음은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 아니 나루토 실사화 라이브 스펙터클 나루토입니다. 나루토 실사는 영화나 드라마로 나오진 않았지만 나루토 뮤지컬로서 꽤 호평을 얻고 있는데요.
나루토 역의 나카오 마사키, 사스케 역의 사토 류지, 사쿠라 역의 이토 유이가 캐스팅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긴 게 나루토와 사스케 역 배우가 바뀌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사 뮤지컬이지만 나선한 치도리 격돌 연출만 봐도 그 퀄리티와 싱크로율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현재 일본에서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국에서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담으로 헐리우드 제작사 라이온스 게이트에서 나루토 실사화를 추진 중이라. 한편 귀멸의 칼날 실사판도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품번은 문품번 채널을 참고해주세요. 한편 과도한 인종교체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또 한편의 실사화이죠.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판입니다. 분명 유럽 전역을 모티프로 하고 있던 원작과는 달리 이때 작중 배경이 서양임에도 등장인물 전원을 일본인으로 바꿔버리며 화이트워싱이 아닌 옐로워싱을 해버렸는데요. 그나마 캐릭터 특성상 전신을 CG 처리해도 크게 위화감이 없었던 블리치 크랭까니 알폰스 엘리게 경우와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원작과의 싱크보단 배우의 연기력이 중시됐던 몇몇 캐스팅은 君のような勘のいいガキは嫌いだよ 보는 이에 따라 썩 괜찮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원작에서의 지렸던 카리스마를 상실한 채 그저 파이어벳으로 전락한 로이 머스탱은 물론 ヒューズ中佐 뭔가 억울한 싱크로의 휴지 중력 バレちゃったよラスト 한 대 치면 부러질 것 같은 MB ねえラストこれ食べていい 글러트니로 환생한 초롱이까지 결국 시대 배경을 걷도록 이질감 가득한 캐스팅으로 인해 영화의 평은 나락으로 치닫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원작 세계관 내 최강의 OP팀으로 등장했던 현자의 돌은 슈퍼춥스인가요? 이어서 역대급 캐스팅에도 불구하고 실사와의 괴리를 넘지 못한 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비운의 영화이죠. 무려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희대의 캐스팅으로 장렬하게 폭망한 영화 공각기동 대 고스트 인 더 쉘입니다. 사실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 뺨치는 지린 사이버펑크 비주얼과 더불어 전직 블랙 위도우의 지린 액션 연기가 어우러져 상당히 훌륭한 미장센을 갖추고 있는데요. 허나 이 영화의 캐스팅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했죠. 중구난방의 스토리는 둘째치더라도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백인 배우의 캐스팅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원작의 주인공이 쿠사나기 모토코라는 일본인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영화의 흥행과 인지도를 위해 원래 배역의 인종을 일부러 백인으로 교체하는 이른바 화이트워싱은 이미 과거와 현재에 상관없이 할리우드에서 자주 이뤄지고 있는 고전적 방법이죠. 때문에 역사적 명작 반열에 꼽히는 이 애니마저 실사화 과정에서 화이트워싱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팬들은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기에 이르렀고 이는 영화의 흥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마는데요. 그 결과 하나 약 1,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로 월드와이드 약 2천억 원이라는 손익분기도 못 넘기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며 원작의 감동만 파괴해버린 비운의 실사화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공각기동대의 사내가 귀여워 보일 정도로 제대로 폭망한 이 분야의 볼트모트가 있는데요. 뮤지컬 원작 기반의 실사영화 캐치입니다. 사전 제작 단계에서부터 그 유명한 렛미제라블의 톰 호퍼가 메가폰을 잡은 데다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초호화 캐스팅의 향연으로 큰 기대를 모은 작품이었죠. 허나 막상 그 뚜껑을 열자 그 결과물은 안 본 눈을 사다 못해 셀프리신이 되고 싶은 끔찍한 판도라의 상징이었는데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실로 조악한 수준의 CG 처리였죠. 배우들의 명연기를 그대로 묻어버리며 고양이도 아닌 그렇다고 사람은 더더욱 아닌 이질감 한번 오지는 불쾌한 비주얼로 관객들의 구토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는데요. 그렇게 관객과 평단에게 만장일치 호평을 받으며 불쾌한 골짜기 끝판왕에 등극한 이 전대미문의 영화는 무려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로 월드와이드 고작 약 980억 원을 기록하며 손익분기는커녕 제작비도 못 건지고 개폭망해버렸죠. 심지어 출연진과 제작진을 가리지 않고 커리어에 치명타까지 안겼는데요. 특히 이를 연출한 감독은 현재 캐치를 끝으로 완전히 커리어가 끊겨버리며 사실상 영화계 은퇴라도 무방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우리나라에 엄복동이 있다면 미국엔 캐치가 이처럼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그 퀄리티와 비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에 항상 실용적인 비용 절감은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런 비용 절감이 절실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정수기를 바꿀 때이죠.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 가입자 수만 16,972명인 인터넷 가전렌털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람 요금은 똑같은데 새 제품 받고 법이 정해준 최대 지원금까지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퇴근 후에도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숙제 끝! 한편 실사와 우려를 딛고 선방한 작품들도 많죠. 바로 2014년 개봉했던 기생수 파트 1입니다. 원작 대비 간략한 스토리라인과 일본 특유의 과장된 연기톤에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원작의 고어스러운 연출을 58,000% 증폭시킨 사실감 있는 CG 연출, 그리고 징그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묘하게 귀여운 기생수 오른쪽이는
新一はあのメスと交尾したいんだな。 주인공 신이치와 극강의 케미를 보여주며 훌륭한 실사화 사례로 평받았죠. 다음은 전설의 두뇌 싸움 범죄 스릴러. 넌 이미 죽어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데스노트입니다. 이 영화는 퍼즐과도 같은 원작의 복잡 미묘한 스토리를 실사화 과정에서의 탄탄한 각색을 통해 그 긴장감을 한층 배가시켰는데요. 비록 주인공 라이토의 비주얼이 원작 속의 샤프한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지만 사악한 속내를 숨긴 채 주도 면밀하게 행동하던 배우 후지와라 타츠야의 지린 연기는 싱크로 논란을 불식시키며 크게 몰입력을 끌어올렸죠. 특히 원작과 극강의 싱크로율을 자랑했던 배우 마츠야마 케니치의 경우는 これまでの言動から考えてキラは幼稚で稀に見る負けず嫌いです。 가히 만화를 찍고 튀어나온 수준의 압도적 비주얼로 호평을 받으며 이후 단독으로 시리즈의 외전작품까지 출연하며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또 시리즈 내 최고의 신스틸러였던 사진 류크의 경우 비록 지금 보기엔 다소 어설프지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6년 당시로서 획기적인 CG 기술이 투입된 야심찬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11년 뒤 훗날 넷플릭스에서도 공개된 데스노트 리메이크 버전의 류크의 싱크와 포스는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그린 고블린으로 유명한 배우 윌렘 데포가 모션 캡처를 해 완성한 결과물이었죠. 그런가 하면 원작에선 단지 아이디어만 채용했음에도 오히려 실사화로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며 엄청난 인기를 돌린 시리즈도 있는데요. 바로 분명히 게임을 따와 만든 실사 영화 레지던트 이블입니다. 원작 게임에서 맛볼 수 있던 좀비 액션과 호러 분위기를 그대로 녹여낸 이 영화는 이제 명실상부 최강의 여전사반이라 올라서 밀라 요보비치 누님의 풋풋한 모습과 함께 당시로선 수준 높은 시각효과와 액션 시퀀스가 버무러지며 상당한 재미를 선사했는데요. 그 결과 약 430억 원이라는 저예산 청불작품이었음에도 월드와이드 약 1300억 원을 벌어들이며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의 한획을 그은 작품으로 기록되게 되었죠. 여담으로 초창기 1편에 등장했던 전설의 레이저 깍둑절기 시퀀스는 예상치 못한 전개 속 지리는 연출을 보여주며 전세계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긴 바 있는데요. 다시 봐도 소름 돋을 만큼 이 강렬한 임팩트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 출시된 원작 게임조차 이 연출을 역으로 오마주하고 있는 재밌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죠. 한편 이러한 실사화를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월트 디즈니의 자회사 월트 디즈니 픽처스입니다. 1996년 개봉한 101마리 달마시안을 시작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미녀와 야수 등 시대를 거치며 발전하는 기술력으로 자사의 원작 애니메이션을 점점 더 훌륭하게 실사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에 영감을 받은 듯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은 곳곳에서 다양한 챌린지로 자체적인 실사화도 보여주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죠. 이런 디즈니 실사영화 중에서 부동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은 알라딘을 꼽을 수 있는데요. 낭만 가득한 아랍 지역의 마술과도 같은 순간들, 그리고 주인공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의 화려하고 매력적인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며 수많은 관객들의 눈길을 끈 이 작품은 첫 티저 예고편 공개 당시엔 다소 짜치는 퀄리티의 지니가 등장하며 Genie, wishes, lamp, none of that ringing a bell. 영화에 대한 우려와 특히 지니에 대한 미스캐스팅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허나 막상 본편이 개봉하자 Mr. Man, what's your name? Whatever, what will your pleasure be? 생동감 넘치는 훌륭한 연출은 물론 명불 위령의 연기력을 통해 그간의 논란을 깔끔하게 삭제시켜버리는 지리는 실사 퀄리티를 보여주었죠. 특히 원작엔 없었으나 실사화를 거치며 새로 추가된 자스민의 OST 스피치리스의 경우 작중 진보적이며 입체적인 여성 서사를 극적으로 강조하는 완벽한 띵곡으로 레디코 뺨치는 임팩트를 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선사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원작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의 흐름까지 잘 반영한 이 영화는 외화임에도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달성했었죠. 게다가 제작비 약 2,300억 원으로 최종 성적 무려 약 1조 3천억 원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쓰며 가장 성공한 실사화 작품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만화 부동의 영티어 역대급 원작의 실사판이죠. 원피스입니다. 만화 속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해역 구간 그리고 초인적 능력을 보유한 각양각색의 캐릭터의 실사화를 보여준 작품이었는데요. 맞죠? 비록 하나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 치곤 다소 조잡한 CG 퀄리티로 걸작이라 볼 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 속에서만 머물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스크린에 옮기는 데 성공하며 넷플릭스 공개 직후 시청 순위 1위를 갈아치우고 수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비록 아론의 눈물나는 분장과 기타 등장인물들의 유치찬란한 분장들이 몰입을 깨긴 했지만 그와 반면 3대 5만 8천 원 조질 것 같은 비주얼로 완벽한 싱크로를 자랑했던 제프, 만화 속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지린의 포스를 자랑한 쥬라클 미오크, 원작자인 오다 에이치로가 직접 캐스팅할 만큼 주인공의 성격을 그대로 빼다박은 루피,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작품 속에서 잘 녹아들었던 실사판 조로는 은근히 높은 싱크로율도 보여주며 나름의 재미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실사와 최고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는 뭐니뭐니 해도 버기였죠. 마치 조커를 연상케 하는 장난스러우면서도 사악한 비주얼, 그리고 실사로 완벽하게 구현된 동강동강 연의 특유의 기술은 조로가 아니라 미호크가 와도 힘들었을 수준의 가공할 포스를 보여줬는데요. 이와 더불어 원작 이상의 연출을 보여줬던 씬 중 하나는 뭐니뭐니 해도 샹크스의 팔을 앗아갔던 해왕류, 그네의 주인 신이었죠. 원작 애니메이션을 봤을 땐 살짝 큰 상어 정도로만 보임에도 무려 샹크스의 팔을 앗아가며 개연성을 해쳤지만 실사판에서 등장한 이 괴물의 사이즈는 전개에 훨씬 더 설득력을 부여해주었죠. 마지막은 역대 실사 영화들 중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지린 작품이죠. 바람의 검심 실사판입니다. 사무라이 시대를 반영한 원작의 무협 스타일을 완벽하게 흡수한 이 영화는 어두운 과거를 지닌 주인공 켄신의 내면을 58,000% 표현해낸 것은 물론 화려하면서도 피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압도적인 전투 시퀀스로 관객과 평단 모두의 엄청난 찬사를 받았는데요. 특히 주인공인 히무라 켄신이 펼치던 검술은 스턴트가 아닌 담당 배우 사토 타키루가 직접 밤낮에 걸친 훈련 끝에 실제 검술 연기를 펼친 것이었다고 하죠. 이런 실제 액션이 더더욱 대단한 이유는 기존의 액션 실사화들은 대부분 쓸데없이 현란하기만 한 액션이나 가끔 튀어나오는 슬로우 모션 등 그저 원작만을 의식하다 끝내 원작의 맛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허나 오로지 배우들의 노력만으로 날 것 그대로의 스턴트를 시원시원하게 선보인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타 작품들과 비교 불가능한 지리는 실사 퀄리티를 통해 훨씬 더 몰입감 있고 풍부한 액션 시퀀스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최종장 더 파이널에서 주인공과 혼신의 맞대결을 펼친 애니시의 경우 알고 보니 원피스 실사판의 조로와 같은 배우였다고 하는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있죠. 이렇게 오늘은 여러 의미로 지렸던 실사화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슷한 결의 지리는 시리즈, 역대급 지렸던 미스캐스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리는 시리즈가 품이 매우 많이 드는 컨텐츠인데 이렇게 또 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아정당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정당 20만 유튜브 방문하셔서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 시청과 더불어 100만원 상당 최신폰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지린 선물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신박하고 재밌는 소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뽕치고 오바나. 네.